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많은 남성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좀처럼 선뜻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발기부전입니다. 이우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쓰신 글을 바탕으로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뭘까? 또 나이대별로는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발기부전이라는 게 단순히 그날 밤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넘어서 남자의 자신감 문제, 또 파트너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 글이 좋은 게 그냥 딱딱한 의학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니까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 핵심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우선 발기부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요거부터 짚고 가야겠죠. 성관계에 충분할 만큼 발기가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유지가 좀 어려운 상태, 이걸 말하는데요. 그래서는 이걸 거의 남자의 자존심 문제랑 직결시키면서 심지어 아침 발기가 되냐 안 되냐가 그날 기분까지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발기라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합니다. 뭐랄까 오케스트라 연주처럼요. 신경계, 혈관계, 호르몬, 또 관련 근육들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성적인 자극을 딱 받으면 우리 몸의 그 이완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 부교감신경이 탁 켜지면서 발기가 시작되고요. 사정할 때는 반대로 흥분 스위치,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 그러니까 흥분과 이완 사이의 그 조화가 깨지는 게 발기부전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발기부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시민성하고 기질성 이렇게 나누고 있죠. 시민성은 말 그대로 마음, 그러니까 정신적인 원인이 큰 경우예요. 예를 들면 특정 파트너 앞에서만 유독 안 된다거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 따라 좀 갈라지고 비교적 회복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심리적인 거군요. 네, 반면에 기질성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발기가 좀 어렵고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은 좀 더 근본적인 몸의 문제랑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놀란 게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문제더라고요. 젊은 층도 10명 중 1명꼴이라고 하고 중년 이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경험한다고 하니까 아, 나만 이런가? 하고 혼자서 막 끙끙 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원인으로는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술, 담배, 비만, 스트레스 딱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심지어는 우울증약이나 탈모 치료제 때문에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 요인이 얽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아그라 같은 약 있잖아요. 그게 1998년에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지금은 복제약만 해도 260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약들이 병의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발기를 도와주는 발기 유발제에 가깝다는 사실이죠. 아, 유발제요? 치료제가 아니고. 네. 반드시 어떤 성적인 흥분 상태가 바탕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성욕 자체가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혈관 문제 같은 그런 기질성 원인이 크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심리적인 원인, 즉 시민성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에만 계속 의존하다 보면 우리 몸이 약에 점점 익숙해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비아그람 하면 그냥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이 발기부전이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젊은 층인데요. 자료에 나온 그 20대 후반 김 과장님 사례가 딱 전형적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여자친구랑 잠자리를 가질 때 연달아 실패를 하면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이 수행 불안이라는 게 젊은 층에게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젊은 층의 발기부전은 대부분 시민성, 그중에서도 수행 불안, 영어로는 퍼포먼스 앵자이어티라고 하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일 때가 많아요. 뭐 첫 경험의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를 꼭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한번 실패를 딱 맛보면 그 기억이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관계 때 또 실패할 거야. 이런 불안감이 확 커지고 그 불안감이 실제로 발기를 방해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죠. 이걸 상황성 발기부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악순환이군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 글에서는 과도한 사정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사정이요. 네. 한 3, 4일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한 빈도라고 보는데 너무 자주 사정을 하면 사정을 조절하는 우리 중추신경이 지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죠. 특히 그 음란물에 너무 빠져서 좀 비현실적으로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지면요. 실제 파트너와의 어떤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는 오히려 반응이 좀 무뎌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옵니다. 심하면 성도착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원래 좀 가지고 있던 강박증이나 대인 기피 성향,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몸과 마음의 피로, 이건 역시 젊은 층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년층의 불안감이 주로 심리적인 데서 온다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같네요. 자료 속 40대 박 부장님 사례가 딱 그런 경우죠. 이미 뭐 대사증후군으로 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시고 있고 일과 스트레스에 막 치여 살다가 발기부전이 찾아온 케이스. 처음엔 좀 듣던 비아그라마저 효과가 없어져서 이제 주사제를 고민하고 심지어 의사한테서 음경 보형물 수술까지 권유받는 상황이라니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중년 이후의 발기부전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성기능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이걸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해요. 혈관이요? 네. 음경으로 가는 동맥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혈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기부전을 함께 겪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덜컥 발기약부터 찾을 게 아니라 혹시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은 아닌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년 남성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책임감이 가장 무거울 때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굉장히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성욕 저하, 그리고 성기능 장애입니다. 실제로 한국 중년 부부의 절반 이상이 섹스리스라는 통계도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죠. 섹스리스요? 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부부만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아내가 그냥 여자보다는 그냥 가족 혹은 뭐 애 엄마로만 느껴지면서 성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어떤 욕구 불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면 뭐 성중독이나 외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건 결국 건강을 더 해치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기능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진짜 단순히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정신 건강까지 다 연결된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년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50대 윤 전무님 사례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10년 넘게 부부관계 없이 지내왔는데 성욕 자체가 별로 없어서 큰 불편은 못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자신의 성기 크기가 예전보다 좀 작아진 걸 발견하고 이러다 영영 못 쓰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죠. 네. 장년층에서 나타나는 발기부전은 주로 남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네네. 이게 중년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이게 성욕 감퇴와 발기력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그래서도 그 용불용설이라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개념을 언급하는데요. 용불용설? 네. 성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갖지 않으면 실제로 음경 근육과 조직이 좀 위축되면서 크기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전무님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아, 스트레스가 또. 네, 또 비만도 문제예요. 지방세포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뱃살이 늘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비율이 낮아지죠. 과도한 음주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이나 고환 기능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장년층의 발기부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 보통 한 3.5 ng/ml 정도 보는데 이거보다 낮게 나온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호르몬 보충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심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혈관 건강,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까지.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현명한 접근 혹은 뭐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 핵심은 뭘까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건 역시 원인 치료입니다. 발기약이나 주사제, 심지어 뭐 보형물 수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증상을 잠시 덮거나 아니면 정을 마지막에 고려할 수단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글에 나온 발기부전 대처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핵심만 딱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네, 10계명. 우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섣불리 약이나 주사제에 의존하지 말고 억지로 막 발기를 시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금연하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과도하거나 좀 비현실적인 자극 추구를 멈추고 혹시 내가 먹고 있는 다른 약이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 다른 약물도 확인해야 되는군요. 네. 또 한두 번 실패했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아침 발기 여부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소위 정력에 좋다는 음식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막 고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성기능장애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내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당장의 증상 완화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가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력에 좋다는 음식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최고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인데 실천하기는 또 어려운 결론이네요.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자연 발기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던데요. 발기부전이 뭐 노화의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생긴 일종의 생활 습관병이다. 이런 시각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경과 혈관만 건강하면 100세에도 성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기부전을 이제 내 몸이 좀 쉬어야 한다, 생활을 바꿔야 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일정 기간 금욕을 통해서 혹사당했던 몸과 신경계를 좀 쉬게 해주는 걸 권장합니다. 과도한 자극에서 좀 벗어나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금욕이요? 네. 그리고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건강한 지방 섭취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정액 생성과 남성 호르몬 활성에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 굴에 많다고 하죠. 이 아연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굴. 네. 물론 충분한 수면,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과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 또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 이건 역시 자연 발기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발기력 회복에도 가장 중요하다니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해결책으로 부부관계 점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게 단순히 뭐 삽입하고 사정하는 그런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 맺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남성분들은 종종 성관계 그 자체의 성공, 특히 뭐 삽입이나 발기 유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분들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교감, 친밀감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부드러운 애무나 따뜻한 스킨십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 교감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오르가슴에 도달해야만 성공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결혼한 여성의 70%가 관계 시마다 오르가슴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보다 서로 안아주거나 다정한 말을 나누는 등의 그런 친밀한 행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와, 70%나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해서 부부가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세입니다. 관계 후에 남성이 마치 성적표 매기듯이 어땠어? 이렇게 묻기보다는 여성분은 좋았다, 편안했다와 같이 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주고 관계 후에도 잠시 서로를 좀 아는 채로 사랑한다는 말이나 따뜻한 눈맞춤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이야말로 다음번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 하나가 다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후경 전문의 선생님의 글을 바탕으로 발기부전이라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보자면 발기부전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문제이고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신체 건강, 심리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까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게 극복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원인에 맞는 올바른 접근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되짚어 보시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건강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신체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자신감, 또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각자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건강하게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